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아주 재미있는 코너가 왔습니다. 과학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래요? 이건 왜 이럴까? 지금 많이 좀 슬픈 친구입니다. 웃을 일이 아닌 게 지금 고양이가 죽어서 아이고 너무 슬퍼. 아이고. 엑소님 어서 오십시오. 아니 형님 어떻게 하셨나요? 너무 슬프다 진짜. 많이 힘들었지? 뭐 잘 극복하고. 예. 네. 근데 사실 저도 반려동물을 이제 내가 딱 20살 되고 이제 16년간 같이 지냈는데 생각보다 많이 이게 펫 로스 증후군이라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근데 뭐 잘 극복하고 뭐 매불쇼는 제가 매주 그래도 재밌는 텐션 올려서 재밌게 또 오늘 준비했으니까. 알겠습니다. 특히 또 이제 우리 매불쇼 오늘은 또 필살기 지구님이 나오셨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유익하고 재밌는 과학 준비했습니다. 엑소님 아무튼 지금 상중이니까 눈치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만 안 갈구면 돼. 야, 상중이야.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상 최욱 지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지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상 체육이라는 표현 많은 분들이 그 막말이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랬는데 좋아합니다. 지구님은 닮았다. 사실상 체육 기분 좋아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그 지난주에 왜 그 정부 24도 안 되고 뭐 소방 긴급 출동 이런 시스템도 먹통되고 그렇죠. 네, 근데 산업 쪽에도 좀 먹통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뭐가 있었어요? 네, 수소 대란이라고. 수소 대란? 네, 지난주에 그 수소를 중부권, 수도권이랑 강원도 이쪽에 그 수소 차 충전하는 수소 있잖아요. 네. 그거를 현대제철 당진 그 제철소에서 만드는데 거기 시설 3개 중에 2개가 고장이 나서 수소차들이 충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새벽부터 막 줄 서고. 그래서 충전 4시간 걸렸다 이런 얘기가 맞아요. 네, 원주에서 막 춘천까지 가서 충전하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가뜩이나 얼마 없는데 수소.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수소차 특집을. 수소차 특집으로 갑니다. 네. 이런 대란이 있었습니까? 네, 일단 수소차가 어떤 차냐면 얘도 일종의 전기차예요. 네. 전기차 일종의 전기차. 전기차를 먼저 설명드리면 전기차는 기름 대신에 전기를 충전하잖아요. 그래서 안에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처럼 배터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한쪽에는 흑연이 있어요. 그게 층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흑연 아파트고요. 반대쪽에는 리튬 이온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주면 이 리튬 이온들이 흑연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이게 충전이에요. 그게 충전이야.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시동을 이제 켜고 악셀을 밟을 때 그럴 때는 리튬 이온들이 이 아파트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받았던 에너지를 방출해요. 이게 방전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쓰는 거군요. 에너지원으로. 네, 그렇죠. 이게 전기차의 원리. 우리도 일 열심히 하고 집에 들어 엄마가 밥 해주면 밥 먹고 자고 아파트 나오면 다시 열심히 에너지 쓰러 일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엑소 상중이니까 쉬어. 너무 열심히 안 해도 돼. 우리가 마음이 많이 쓰인다. 네, 전기차의 원리 잠깐 설명해 주셨고요. 근데 이 문제는 전기차 이 배터리가 너무 무거워요. 철, 니켈, 코발트 이런 걸로 만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무거우면 살찐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같은 행동을 해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 너무 힘들어요. 많이 들어. 갑자기 저희 둘을 너무 힘들어. 그 배터리 때문에 두 분의 투샷. 주행 거리가 이렇게 잘 안 나오는 단점이 있어요. 네, 충전을 많이 해도 완충을 해도. 그리고 또 충전 속도도 좀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어요. 맞아요. 이 스마트폰도 2시간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를 많은 분들이 급속 충전을 하시는데 이게 충전이 리튬이 그 흑연에 박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급속은 이 빠른 속도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급속 충전을 자주 하면 배터리가 상해요. 그러니까 배터리 그 주기 교체도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여유로울 때는 스마트폰도 똑같은데 잘 때 충전할 때는 고속 충전기가 아니라 그냥 일반 충전기로 충전하시는 게 배터리에 좋습니다. 그 이온이 막 부딪혀가지고 손상을 시키나 보군요. 그렇죠. 네, 배터리 내구성이 떨어져요. 전압을 높여서 주다 보니까. 그랬구나. 근데 이런 무게도 그렇고 이런 충전 속도도 그렇고 이 모든 전기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수소차입니다. 그래요? 수소차는 수소를 충전하는데요. 이 충전된 수소를 가지고 차 내부에서 전기를 만들어요. 아. 네. 어떤 식으로 하냐면
물이 수소랑 산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H2O라는 것은 제가 밝혔죠. 근데 이 물에 H2O에 전기를 가하면 얘네가 분리돼요. 수소랑 산소로. 전기분해라 그러죠. 네. 이걸 반대로 해보는 거예요. 수소랑 산소를 그럼 붙이면 붙여봐. 그럼 전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게 수소 에너지예요. 야, 그 머리 잘 썼다. 네, 그러니까 수소를 충전해서 안에 그 수소 연료 전지라는 곳에서 산소랑 붙이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수소차예요. 네.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 막 일반 휘발유차는 이런 거는 매연이 나오는데 수소차는 물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물이 나오죠. 물과 전기가 나와. 네, 물과 전기가 친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이네. 달리면 달릴수록 물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탄소 안 나와요. 그것도 마실 수도. 엑소 쉬어도 돼. 더 슬퍼 보여. 더 슬퍼 보인다. 제 눈에서 눈물이 나옵니다. 그 이 수소차가 안에 그 필터도 끼우고 다니거든요. 미세먼지에 좀 취약해서. 그래서 얘는 달리면 달릴수록 도시의 공기도 정화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수소차 굉장히 친환경적입니다. 네. 그리고 또 수소가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거든요. 그렇습니다. 1번이니까. 네, 그러니까 가볍죠. 네. 수소차가 전기차에 비해 훨씬 가볍고. 충전 속도도 얘는 물질을 넣는 거기 때문에 10분이면 충전 끝납니다. 물질을 주입하니까. 네. 그러니까 휘발유 넣듯이 수소를 넣는 거니까 금방 충전이 돼요. 금방 충전되고. 너무 좋은데. 장점이 많은데 왜 이렇게 안 타요, 사람들이?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죠? 수소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수소 구하기가 어려워요. 네, 수소 구하기가 우주에 제일 많은 게 수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에서 처음 지구가 만들어질 때 수소가 너무 가벼우니까 얘네는 다 우주로 날아갔어요. 너무 가벼워서. 그 얘 특징 중 또 하나는 얘는 좀 외로움을 잘 타는 애라서 연애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원소랑 계속 붙어 있는 애예요. 붙어 있구나. 나는 솔로 이런데 나갈 수 없는 그런 원소. 가끔 붙어 있는데 나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붙어 있고 그리고 날아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길이 없네. 네, 힘들어요. 그러니까 솔로 수소를 찾아야 되는데 이미 솔로는 다 나갔고 대부분 지구에 남아 있는 수소는 다 커플이고. 그래서 이 커플인 애들을 이렇게 떼어놓는 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수소의 96%가 그레이 수소라는 수소거든요. 그레이 수소. 그레이 수소, 회색 수소. 이런 것들은 그 메탄과 같은 천연가스에 붙어 있는 수소를 떼는 거예요. 그럼 메탄 이런 그 온실가스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수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도 내뿜는 애기 때문에 안 좋은 애네. 네, 안 좋은 수소예요. 그레이 수소. 그럼 좋은 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레이구나. 네. 그리고 뭐 블루 수소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소를 정말 친환경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린 수소여야 한다. 그래서 그린 수소. 그린 말만 들어도 되게 친환경적인데 물에서 떼는 거예요. 물이 H2O잖아요. 그러니까 물에서 떼가지고 수소를 얻는 건데 문제는 얘를 떼내려면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전기를 또 화석연료에서 얻으면 또 이산화탄소를 그렇지. 그건 말이 안 되지.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이용하는 방법이 태양광 에너지나 풍력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쪼개가지고 수소를 얻으면 산소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린 수소. 오히려 산소가 나오니까 또 그것도 그렇죠. 그거 괜찮네. 그리고 또 태양광이랑 풍력은 저장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 막 맑은 날 내리쬐 때 우리가 필요한 건 100개인데 200개를 생산한다. 그럼 100개 저장하고 싶잖아요. 그거를 못하는 게 태양광 에너지의 단점이거든요. 근데 이 남는 100개로 미리 물을 쪼개 놓는 거예요. 수소를 저장해 놓으면 곧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 거잖아요. 그렇게 단점을 또 보완할 수가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있고. 근데 문제는 이 그린 수소가 아직 금액 문제도 좀 있고 기술 상용화 문제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수소차를 아직 많이 못하는 건데요. 최근에 요거를 조금 해결할 만한 지질학계 큰 이슈가 하나 있어요. 나왔어. 지질학계 큰 이슈 터졌다. 어떤 거죠? 그러니까 솔로인 수소가 땅 속에 대량으로 묻혀 있다. 거기에 있었어. 왜냐면 수줍잖아. 수줍어서 거기에 묻혀 있었어. MBTI로 치면 이제 I들은 아직 방에 있다. 거기 있었어. 난 어딘가는 있을 줄 알았거든. 또 예쁘고 수줍은 애들 숨어 있거든. 숨어 있다. 형님 땅으로 가십시오. 숨어 있었어. 대단한 발견이네. 진짜 대단한 발견인 게 수소가 가벼워서 우주로 다 날아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땅 속에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땅 속에 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프랑스에서 4,600만 톤의 수소가 묻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 솔로들이요? 네, 솔로 프랑스에. 근데 우리가 그 지금 사용하는 그레이 수소를 9천만 톤 생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절반이나 되는 게 지금 프랑스에 묻혀 있는 거예요.
아직 그 한 번도 연애하지 못한. 네. 땅 속에. 그거 이제 빼내야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에서 작년에 연구한 바로는 지금 땅 속에 있는 수소의 매장량이 우리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으로 지금 추정이 된다. 전 세계에 그렇게 있어요. 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어요. 또 우리한테는 없는 건 아니겠지. 우리나라한테 뭐 하나도 없지. 우리 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 지금 이 땅에서 뭔가를 뽑아내는 걸 잘하는 곳이 한국석유공사예요. 네. 여기서 지금 탐사를 시작해가지고 탐사했어요. 제발. 우리나라에서 5군데 지금 일단 발견을 했고, 근데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탐사를 지금 앞으로 계속 할 예정이고 탐사에서 발견한 곳도 이게 정말 수지 타산이 맞는지 이 수소의 품질이 어떤지 이런 것들 이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제발 뭐 하나는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말리에서는 어떻게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그 사실 수소를 그 땅 속에 있는 수소를 처음 발견한 게 이번 프랑스가 처음이 아니라 이걸 처음으로 상용화한 거는 1987년 아프리카인데요. 야, 넌 이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작가가 써주니까 아니 근데 말리에서는 어떻게 발견했어? 야 말리에서 발견했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아니 밑도 끝도 없이 나는 뭐 하나 했는데 쓱 봤더니 여기 써있네. 나도 지금 던지고 아차 싶었어. 여기 조급했어. 이건 미안해. 지구님도 당했잖아 지금. 형진아. 요건 내가 잘못했어. 타야지. 요건 잘못했어. 언제까지 그렇게 앵무새처럼 방송할래? 그러니까 다른 거 넘어갈까봐 내가 좀 조급했어. 아니 지금 말리 얘기가 안 나왔는데 갑자기 여기 써주니까 말리. 그렇죠. 프랑스 이전에 이제 말리 그죠? 네, 말리. 이 많이 말렸네 오늘. 다른 거 넘어갈 줄 알고 내가 빨리 간 거야. 자 이게 어찌됐든 프랑스에 많이 매장이 돼 있는데 아프리카 말리에서 이게 처음에 발견이 됐다고요. 이게 말리가 그러니까 좀 가난한 국가에 한 마을에서 우물을 팔려다가 물이 없어. 우물을 파는데 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이 안 나오고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부가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이게 뭐지 하고 구멍을 바라보는 순간 불길이 이렇게 확 있고 화상 다 있고 그 구멍에서 불이 수주 동안 안 꺼졌어요. 억지로 꺼가지고 겨우 구멍을 막았거든요. 근데 근처에 있던 석유 회사 사장이 이 얘기를 듣고 이 대박이다. 야, 이 뭐 있다. 석유 가스다 이런. 네, 뭔가 있다 해가지고 그 구멍을 다시 열어서 조사를 했더니 거기서 나오는 그 바람의 98%가 수소예요. 솔로 수소. 그래서 이 회사가 바꿔요. 석유 회사를 그만두고 수소 회사로 바꿨어요. 네. 지금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저 사진인데. 와 대박 터졌네. 저 회사 이름 뭡니까? 하이드로만가 뭐 그랬던 회사 이름. 대박 터졌습니다. 네, 이름도 바꿨고. 근데 이게 땅 속에 왜 그럼 수소가 만들어지느냐 이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기사에서 그냥 사문석화 작용이라고만 하고 끝나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면 철이 많은 암석들이 있어요. 특히 이 지하 깊은 곳에 철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암석. 그런 걸 고철질 암석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엄마 말 잘 듣겠네요. 우리가 잘하는 것 중에 현무암. 현무암. 철근 암석이라고. 너는 쉬어. 솔직히 재밌었잖아요. 슬퍼. 철근 암석. 가만히 있어. 너는. 현무암이 철을 많이 함유하고 있군요. 네, 근데 그런 애들이 한 400도 정도 되는 뜨거운 물, 그러니까 깊은 곳이어야 되거든요. 물이 400도까지 되려면 그런 곳에서 그 물이랑 만나면 물이 H2O잖아요. 근데 철이 산소를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화돼 갖고 녹슬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쪼개서 산소만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산소의 환승연애예요. 그러니까 수소랑 연애하다가 철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H만 남지. 그럼 남잖아요. H2O인데 O는 현무암이 갖고 가니까.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 H들은 가벼우니까 그냥 솔로 돼서 이제 지피면 올라오고 싶어요. 그러면 땅에 있는 수소는 원래 솔로가 아니고 돌싱이었네요. 네, 그렇죠. 돌싱이. 엑소 재밌었죠? 엑소 쉬어. 내 조이금만 두둑히 챙겨줄 테니까. 그런 것들이 틈이 있으면 이제 대기까지 올라오지만 탄산음료 이거 뚜껑 이렇게 닫아놓은 것처럼 못 올라오고 갇혀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쓸 수 있는 양만큼. 야 대박 터졌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요거를 조금 알아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실 이 땅 속에 수소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거는 1800년대예요. 옛날이네. 엄청 옛날이죠. 오래됐네요. 그리고 석유 회사들이 이 석유를 뽑으려고 땅에 구멍을 내면서 수소가 나온다는 걸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관심사가 수소가 아니라 석유였으니까. 석유였으니까. 그냥 가볍게 여기고 기록도 잘 안 해놓은 거예요. 넘어가셨어. 근데 이게
그 과학 R&D 예산 투자는 되게 비슷하거든요. 네. R&D 예산 투자는 그 씨앗 뿌리기예요. 그렇죠. 당장에 싹이 올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네. 씨앗을 안 뿌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당장의 성과가 눈에 안 보이더라도 네. 미리 20년, 30년 후에 열매를 맺을 테니까 투자를 잘 해놔야 되는데 네, 이렇게 수소처럼 네.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상 치우기라 그런지 약간 비판의 목소리가 쓱 약간 묻어 있어. 그걸 또 시사로 가네. 약간 묻어 있어. 비판이 약간 네.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질학 기초과학이거든요. 이 지질학에 관심을 많이 가져뒀으면 이미 우리가 지금 수소가 어딘지 알 텐데. 그렇습니다. 예산을 줄여버려서. 지질학이라고 하면 경제와는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장은 이거 다 돈입니다. 땅속에 돈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수소는 그러면 그린 수소처럼 뭐 이름이 없나요? 요즘 그 백색 수소, 화이트 수소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이 황금 같다 해가지고 골드 수소라고도 합니다. 귀에서. 네? 귀에서. 귀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귀해서. 중요하니까. 네. 넌 진행을 하는 거니 행태를 부리는 거니? 아니 이건 굉장히 죄송해요. 좋은 질문이었는데 못 아니 추태야 진행이야.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러니까요. 어려운 내용인데. 네. 어려운 내용이거든. 네. 이거는 뭐 어디 가서 내가 설명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엑소님은 오늘 하루 그냥 상중이니까 쉬시죠. 뭐 넘어가도 되고 네. 뭐 시간 주시면 뭐 해도 되는데 뭐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너는 오늘 하셔. 알겠습니다.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중이잖아. 근데 오늘 내용 재밌어. 내용이 좋아. 이거 해봐야 돼. 해? 해 또? 해. 야, 두둑히 챙겨드려 돈을. 실력은 없는데 리더십이 있네. 내가 끌고 간다.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끌고 있다. 간다. 형이 웃겨주면 되잖아. 추진력 있다. 하자 이거 하자. 네. 어떤 내용 갖고 오셨습니까? 형님들이 만약에 이제 실제는 아니고요. 주식 투자에 실패를 해서 빚덩이에 올랐어요. 실제입니다. 남 얘기 아니죠. 심지어 이거 원금 복구하려고 대출을 이제 풀로 땡겼다가 그것도 다 까먹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빚더미 마이너스에 올라가지고 이거를 빨리 갚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럴 때는 일단 당연히 우리가 신용불량자 안 되려면 일단 그것부터 갚아야 되겠죠. 대출 받은 거. 그렇죠. 그럼 뭐부터 우리 재산을 처분해야 될까요? 뭐 차나 뭐 비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살아가는데 무조건 필요한 최소한의 일식주는 빼고는 뭐 금이라던가 금부치라던가 사치품, 차 이런 거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세포도요. 살기가 각박해지면 똑같은 짓을 해요. 그래서 이 세포들도 자기 몸속에 있는 다양한 물질 중에서 자기가 살기가 각박해지면은 이 꼭 필요한 물질을 남겨두고 쓸데없거나 노폐물 같은 거나 아니면 변성된 단백질 이런 것들을 분해해가지고 이거를 자기가 에너지로 쓰거든요. 그러면은 굶을수록 그 몸에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집중하셔야 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각박해지면 힘들지만 세포들 입장에서는 각박해지면 오히려 세포 내에 쓸데없는 성분을 없애고 좋은 성분만 이렇게 남기니까 이제 결국 세포가 젊어지는 거고 결국 우리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결국 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뭐 유사 같은 얘기 같지만 실제로 이게 2016년도에 요시노리라는 일본 생리학자가 이런 연구를 해서 노벨상까지 수상을 했거든요. 노벨상까지 받은 주제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내용인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세포가 자기 몸에 필요 없는 물질을 어떻게 보면 이제 당근마켓에 팔아서 그래서 자기가 쓸 수 있는 재화로 만든다. 그래서 이거를 오토파지라고 해요. 오토파지? 네. 오토파지. 그래서 오토파지의 오토가 이제 스스로란 뜻이고요. 자동 스스로. 스스로. 파지는 먹는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먹는다란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토파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괜히 몇백만 원짜리 영양제 먹는 것보다 훨씬 쉽게 공짜로 10년 젊어질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5분만 주면 제가 5분 안에 끝낼 수 있거든요. 5분으로 한번 가봅니다. 그래서 사실 오토파지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을 세포가 갉아먹으니까 위험한 거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 안에 있는 아무 물질이나 랜덤하게 갉아먹지 않아요. 딱 얘 기준에서 필요 없는 것들이나 노폐물만 갉아먹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세포가 다시 회춘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컴퓨터로 치면 이제 조각 모음을 하는 거죠. 우리 몸에서도. 그래서 이게 제가 노화 관련 그 주제로 한번 매부쇼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이 좀비 세포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기억은 솔직히 나지 않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네.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뭐 담배 많이 피고 술 많이 마시고 그리고 뭐 나라 꼴이 말이 아니거나 또는 뭐 활성산소를 많이 받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세포가 계속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네. 이 텔로미어가 짧아지면서 막 안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폐물 이런 게 많이 쌓이면서 좀비 세포라는 게 탄생을 해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인데 얘 자체도 문제지만 이런 좀비 세포가 제가 영상도 준비했는데 얘가 혼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얘가 주변 세포들한테 계속 염증성 물질이나 나쁜 걸 분비합니다. 분비를 해버리네 저렇게. 안 좋은 애네. 그럼 건강한 세포도 좀비 세포로 바뀌는 거예요. 아하, 참. 그러면 이게 쫙 퍼지면서 이제 급속 노화, 가속 노화가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포도 우리처럼 빗덩이에 이제 앉게 되면은 각박해지면은 세포 안에서 안 좋은 물질 먼저 분해해서 일단 살아가는데 에너지로 쓴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좀비 세포가 노화의 근원인데 이 좀비 세포를 없애는 방법이 결국 이 오토파지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포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없애는 방법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제가 준비한 해결책이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그러면 이 세포가 이런 노폐물들을 제거를 할까?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만사는 다 비슷해요. 우리가 사실 빛을 갚기 위해서 뭐 일단 우리 방 안에서 봉투 하나 잡고 금부치 같은 거 싸그리 모으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이제 만약에 빛이 많았다. 빛을 청산하기 위해서. 빛이 아니라 임마 비지. 비지 죄송합니다. 빚이 많으면은 상중. 상중. 죄송합니다. 네. 제가 죄송합니다. 아직 49제 안 끝났습니다. 나는 5분을 못 가. 그 배려가. 상중.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빚을 청산하려면은 집에 이제 봉투 들고 이제 금부치라던가 아니면 이제 당장 사치품부터 모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 팔지 않습니까? 우리 세포도 굉장히 각박해지면요. 자기가 봉투를 하나 준비해요. 그래서 이제 세포를 쫙 안에서 이제 스캔을 해가지고 노폐물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노화된 단백질 이런 것들만 싸그리 모아줍니다. 그래서 이걸 오토파고점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거 봉투에 모으면 이제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 팔지 않습니까? 세포 안에서도 그 판매 장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판매 장토를 라이소좀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라이소좀 안에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분해해서 에너지로 쓸 수 있게 해주는 효소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딱 결합하면은 이 우리 세포에 독성을 미치던 노폐물들이 오히려 에너지원으로 바뀌어서 세포가 더 싱싱해진다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기작 영상을 제가 준비했는데 네. 한번 영상 틀어주시죠. 네. 저것들이 세포 내 노폐물들입니다. 뭐 활성산소, 병원균. 근데 이런 것들을 봉투에 모아주는 거예요. 봉투에 모았죠. 각박해지면. 네. 그러면 이제 청소부 당근마켓이 있어요. 라이소좀이. 그럼 얘네들이 이제 바로 이렇게 만나면서 먹어주는 과정이 바로 오토파지라는 거죠. 근데 저거를 우리 몸에서 이제 자동으로 하는데. 맞아요. 그럼 어떻게 각박하다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돼요? 뭘? 그렇죠. 그게 이제 핵심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노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우리 단위가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들이 계속 노폐물이 쌓인 세포들이 계속 쌓이면은 제가 말씀드린 좀비 세포가 되는 건데 실제로 연령대별로 좀비 세포를 다 검사해 보면요, 이 사진을 보여주신 것처럼 아기 때는 좀비 세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맞아, 거의 없어요. 예.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좀비 세포를 최소화하거나 없앨 수 있을까? 결국에는 우리 세포를 굶겨야 됩니다. 네. 그래서 최욱 형님이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영양 과다 상태가 되면은 세포 입장에서 느슨해져요. 그렇겠지. 그러니까 뭐 어차피 내 몸에 있는 노폐물이나 이런 거 당장 안 없애도 살아가는데 문제 없으니까 에너지 충분하니까 얘가 점점 이 좀비 세포들이 비율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바꿔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입에 단내가 날 때까지 이 단식을 좀 오래 유지할수록 세포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우리 주인님이 밥을 안 주지? 위기감을 느끼구나. 위기감 느끼죠. 그러면서 당장 내 세포 안에서 필요 없는 노폐물이나 활성산소로 파괴된 단백질, 암을 유발하는 물질 이런 것들부터 다 분해를 해주는 거예요. 못된 놈을 먹는 거네요? 못된 놈을 먼저 먹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그 증명이 되고 있고요. 네. 이제 실제로 이제 젊어진다 이런 것들이 임상이나 동물 모델에서 지금 되고 있고. 그래서 간헐적 단식. 맞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되게 중요한 거고. 이거를 그나마 우리가 좀 유지 가능하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뭐 하루 종일 굶고 이런 건 사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단식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세포 입장에서는 영양분이 없다 생각해서 오토파지를 계속 하거든요. 네. 자는 시간 일단 활용하라. 자는 시간. 두 번째, 야식만 안 먹어도 오토파지가 훨씬 많이 일어나요. 야식.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 먹고 야식만 안 먹어도 저녁 먹고 그 다음 날 아침까지 계속 굶는 효과가 있잖아요. 자는 시간까지 포함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이 세포 입장에서는 위기감을 느껴서 안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해주면서 좀비 세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이제 내가 적극적으로 노화를 역전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침까지 굶으세요. 아침까지 굶습니다. 네. 그럼 한 17시간 정도 이제 단식 시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점심 저녁만 먹고 싶은 만큼 드시고 네. 그래서 저녁 이후부터 다음 날 점심까지만 패스팅 단식을 해도 네. 오토파지가 충분히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젊어질 수 있다. 네. 좀비 세포를 없앨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좀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팁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구님, 네. 야식 안 먹습니다 이제. 저 하고 있는 것 같아. 오토파지. 저 요즘 운동도 열심히 하고. 지구님 야식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아침 안 먹으면은 거의 죽는 것처럼 한때는 또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는데 그게 일종의 좀 잘못된 마케팅이었고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이게 거의 정설이 되고 있어서 공복 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좋고요. 좋군요. 근데 이게 또 당연히 하면 안 되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이제 자라는 성장기 어린이들이나 그때는 안 돼. 그리고 이제 좀 운동을 많이 하시는 이런 그때도 분들, 안 되고 그런 그렇죠. 분들을 제외하고는 적극 활용하시면은 몸이 많이 또 젊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오토파지. 저 반방송 없어지고 야식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오늘부터 하셔야 됩니다. 아니야. 예. 반방송 없어지고 밤에 안 먹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야지. 네. 예. 오늘부터 오토파지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